지난 시간에 그 12신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전 시간에는 이제 그 12운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천간의 에너지하고 지지의 에너지의 연관성을 살피는 게 12운성관법이라고 하면, 지지끼리의 에너지의 상호작용, 관련작용을 살펴보는 방식이 12신살이다. 그래서 12운성이든 12신살이든 기본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지지의 삼합운동, 그렇죠? 삼합운동을 가지고 연관성이나 이제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른데 그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 속성은 12운성을 이해를 하시면 12신살에 대한 이해도를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삼합운동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해묘미라고 하면 항상 이게 12운성으로는 생왕묘가 되죠. 그렇죠? 생왕묘인데 이게 12신살로는 지장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장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연지가 될 수가 있고 일지가 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중심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연지 중심으로 한다. 연지 중심으로. 그래서 연지를 중심으로 삼고 이건 이제 목운동이니까 당연히 목운동이니까 목이 생하는 위의 단계를 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하면 그거는 인, 오, 술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화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화운동을 하고 요거를 망육천이라 한다. 망육천. 그러니까 앞 글자를 이렇게 그 줄여가지고, 그렇죠? 망신, 육해, 천살. 망신살, 육해살, 이렇게 천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해묘미를 생하는, 이렇게 이제 신자진이 있다라고 하면, 요 신자진은 수운동을 하죠. 그렇죠? 수운동을 하니까, 수운동은, 겁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겁년반. 그래서, 뭔가 요즘 아랫단계에서 이렇게 본래 주체가 되는 에너지를 생하는 기운, 또 지장화가 또 위로 생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윗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나보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지지가 지향하는, 상향하는, 이상으로 꿈꾸는, 발전하려고 하는 목표, 뭐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렇죠? 육친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띠에 대한 배합으로 놓고 볼 때 내가 만약에 지장화 중에 어떤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기에 수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 화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 다 토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화생토, 토생금 가는데 화생금이 되는 거예요. 화생금이.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의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충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사유축이 되겠죠. 그렇죠? 사유축.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보면 그냥 보면 내 아랫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아랫단계, 윗단계, 그리고 이게 반대편, 정면, 반대의 성향, 반대편, 반대의 단계. 이런 형태들의 네 그룹의 이런 목화금수의 그 에너지 운동성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하게 만약에 내가 지장화 중에 내가 뭐 수운동을 하든 화운동을 하든 어느 중에 내가 장성띠든
뭐 이렇게 지살띠든 화개띠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와서 만약에 내가 내 그 육친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관련성이나 관계성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어, 자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녀는 보통 내가 케어하고, 그렇죠? 관리하고 내 통제하에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만약에 망유천띠다 하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야. 윗그룹 같은 이런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모셔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형상들의 에너지가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자 내에서 보기도 하고, 상호 상대방하고의 관련성을 보기도 하고, 요런 배합들이.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이 되면 나를 생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유축이 되면 왠지 모르게 관련성이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운동성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렇죠? 이런 성향들을 크게 살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4개씩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겁재천지, 년월망장, 반역, 육화. 다시 화계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12운성에는 포태양생, 욕대로광, 쇠병사묘, 이렇게 포에서 절에서부터 똑같이 외울 수도 있어요. 절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태양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태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포태양성, 욕대로광, 쇠병사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입맛대로 외우시면 돼. 근데 어쨌든 12운성도 이를테면 이게 생왕묘 운동을 하고, 절욕세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유축은 이렇게 역제월 운동을 하고, 요거는 록사양 운동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삼합의 운동성, 관련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지지잖아요. 다 지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주를 풀 때 지지에서의 어떤 이렇게 이제 합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묶이는 의미도 있고, 또 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생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12신살이나 12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뭔가 내가 글자 중에, 지지 어떤 글자 중에 나랑 운동성이 같은 글자를 만나면 그 어떤 합의 목적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삼합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사이클이 그 자해세까지 쭉 돌아가면 이거는 현실의 어떤 물질 운동이에요. 이 현실의 유형 운동인 거야. 내가 체감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기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주 그 천간의 모습보다는 지지. 그래서 지지를 살피기가 더 힘든 거예요. 천간보다는. 지지는 다양하게 이렇게 형충파해, 뭐 이런 합. 이런 에너지의 관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다가 만약에 지지에서도 내가 뭐 인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오화가 왔다라고 하면 인호화곡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해묘미띠라고 하면 망신하고 육해가 합하는 현상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하고 역마하고 이렇게 유가, 제살이 있으면 이제 역마가 있을 때 유가 오는 거하고 유가 있을 때 사가 오는 거하고 다른 거지. 왜냐하면 역마는 움직인다는 개념이고, 이 제살이라고, 역제월 할 때 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갇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운동성은 금운동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금운동성을 띠는 게 맞는데, 이걸 또 12신살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만약에 움직이는 사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 오면 나의 역마 성향을 유로 끌어가는 거야. 유로. 그러니까 내가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유라고 하는 거는 갇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나의 활동력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되고 한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유가 있는데 사가 온다라는 같은 금운동성이지만 주객에 따라서 해석의 요건이 좀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수옥에
그러니까 다 이건 12신사를 할 때는 다 할 거예요. 개별로. 수옥의 의미가 있는데 움직여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갇혀 있는 데에서 역마이에서 어떤 그 위기 탈출 내지는 어떤 나를 사면초가 형상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 회피 탈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어때요? 해석의 어떤 가미적인 조미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 12신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2신살이 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격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십성이라든지 12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되 어떤 그 사주 해석의 풍미를 또 어떤 그 사이드를 이렇게 또 어떤 채색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뭐다? 이게 신살의 의미다. 12신살. 그러니까 신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12신살이 있고 그리고 여타 기타 신살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메인을 주가 되는 근간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이렇게 우리가 횟집에 가도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는데 서브 디시가 있는데 그 실제는 그 메인 디시를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고픈 기분에 그냥 주는 뭐 그냥 무슨 다시라고 하잖아. 그거 잔뜩 먹어놓으면 실제 헬맛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러면 자칫 그렇죠? 신살이 주는 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살은 잘 쓰면 사주 해석에 풍미를 더해주는 건데 이거를 좀 너무 신살 위주로만 쓰면 이렇게 좀 이렇게 겁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이렇게 위해 심리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신살이 좋은 신살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되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히 요 망육천 그룹은 항상 지장화 운동을 하잖아요. 해 운동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목 운동을 하면 해, 묘, 미, 생, 왕, 묘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지의 출생이라고 하더라도 세 개띠 중에 하나겠지. 생지로거나 왕지로거나 묘지로거나 그렇죠? 그러면 항상 요 생지라고 하는 거는 인, 신, 사,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신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계절 운동에서도 보면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즉 각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먼저 열어가는 초봄, 초여름, 초가을, 초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움직이는 이런 형상이 강하겠지. 그러면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는 그런 역할이나 그런 작용을 잘하겠지만 그 안정성이나 고정성이나 정착성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 네 글자 중에서도 어떠한 에너지로만 확 쏠려 있으면 모든 것을 수렴하고 수용하고 묻고 귀장하고 마무리하고 통일하고 수축하고 하는 이런 토들로만 이루어졌으면 생기가 떨어지겠죠. 생동감이. 그리고 좌우묘의 왕지로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왕지는 계절의 중심이라는 거지. 내가 각계가 아니라 네가 와야.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아집이나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고집이 어때요? 강할 수가 있어. 아니 세상이라고 하는 give and take, take and give. 뭔가 주는 기운, 받는 기운 이러면서 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들이 주로 섞여가지고 세상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지지를 딱 열어봐서도 그냥 팔자를 딱 지지만 보고서도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분명히 네 글자인데 만약에 생지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활동가예요. 움직이는 사람. 어디 고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해. 왜? 나는 이미 내가 봄 열어야 되고 여름 열어야 되고 가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다 어디에 걸리냐? 겁살, 지살, 망신살, 역마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을 보는 방향이 어디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에너지다.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래서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시작은 잘하고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보세요. 계절을 우리가 만약에 계주 400m 뭐 계주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 무버 스타터가 세게 나가야 세게 움직여야 어때요? 그 출발을 확 열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인중에는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가지고 병화를
확 여는 거야. 응? 인옷을 하니까 뭐 사오미를 열려고. 또 예를 들어서 사 같은 경우는 사중의 경금을 원래는 극한다고 하지만 사중 경금이 생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미 여름에는 가을의 씨앗을 품고 있다. 가을을 강하게 열어가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사의 모습이다. 신에는 본질적으로 어때요? 이게 금의 모습이지만 안에서 금생수 해가지고 이미 물의 씨앗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 마찬가지. 이 해도 이게 이렇게 겨울의 초입이지만 초입에서 이미 해중의 임수가 해중의 간목을 수생목을 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다 에너지가 어때? 장생받고 있거든. 인중에는 병화가 인목에 장생받고 있고, 사중에는 경금이 병화에 장생받고 있고, 그렇죠? 신중에 임수가 경금에 장생받고 있고, 해중의 임수가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이 임수에 장생받고 있고, 이러한 모습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신사의 모습이 있다. 또 각각이 마찬가지로 자원의 모습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진술충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서 12지지가 짧게 놓이면 예를 들어 해묘입니다. 아니면 인묘이다. 지금 올해가 묘년이니까 인묘진이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또 목운동인데 이게 생왕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목운동을 시작을 하고 목운동이 가장 왕성하고 목운동을 마무리하는 거지. 왜? 목운동이라는 게 축에서 온 거니까 축에서 뭔가 이게 물뿌리, 그러니까 해자축에서 축의 동토를, 냉기를, 어둠을 뚫고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처음 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의 의미를 가장 왕성하게 펼뜨리는 것이 뭐다? 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이 가면 또 묘를 어때요? 진중의 을목으로 목을 이렇게 이 싹의 의미를 싹을 집어넣지 진해. 그래야 왜냐면 여름이 열리니까 이렇게 싹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안에서 꽃도 피고 열매를 열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각각으로 보면 짧게는 인묘진도 생왕묘 운동을 하고, 그렇죠? 이게 생지잖아, 왕지잖아, 묘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해묘미도 크게 보면 이렇게 9개월 동안에 생왕묘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윗단계에 있는 망육천 그룹은 크게 9개월이면 3계절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3계절에 걸쳐가지고 운동성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어떠한 내가 뭔가의 시도를 하거나 실현을 하거나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으로는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한 9개월의 사이클을 거치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 9개월 사이클 내에서 벗어나는 게 요 망육천이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년반이라는 단계지. 검년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런 글자들이 그렇죠? 다 이렇게 요런 글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 있어요. 범위 안에. 해에서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겁살하고 제살하고 천살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삼합의 마지막에 첫 글자가 겁살이 되는 거예요. 겁살 그리고 제살, 천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운동성이 다른 거야. 내가 해묘미 운동에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만약에 해묘미 운동을 한다. 이렇게 미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요 생왕묘잖아요. 그죠? 생왕묘. 그러면 요
신에서 신, 유, 술. 요 다시 해운동을 시작하기 전, 요 단계는, 이 과정은 어때요? 요 해묘미의 권역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것을, 인호술로 본다라고 하면, 인호술로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인호술인데 요 해자축. 여기에 그 해자축 구간에 대해서는, 해자축 구간에 대해서는, 이건 어때요? 내 운동권하고는 궤적을 달리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팔자 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글자들이 많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현실계에서 자기가 어떤 활동하려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러한 흐름성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나 삶의 흐름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질곡이 있을 수 있고 업다운이 있을 수 있고 변화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들이 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에너지들은 어때요? 이건 지지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간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일간이 갑에서부터 개까지. 갑에서부터 개까지 일간에 따라 요런 글자들이 의미하는 칩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관성에 걸린다. 아니면 뭐 재성에 걸린다. 이랬을 때 그 관이나 어떤 명예성분이나 권력성분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삼합의 권 내에서 쓰는 것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압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관에 아주 이렇게 세게 놓이거나, 세게 놓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묘미띠다, 해묘미띠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다. 신월의 갑신일주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해묘미는 목운동을 하는데 해묘미에서 벗어나는 게 신유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신은 어때요? 이 신은 이건 이제 겁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겁살. 네, 겁살. 그러면 요거는 또 편관이잖아. 편관. 그죠? 내가 쓰기 힘든 편관인데 그게 이 띠 중심으로 봐서 겁살을 띠고 있으니까. 겁살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의 월에 이게 어떤 십성으로도 편관이 되는 거고, 편관이 되는 거고 12운성으로도 어때요? 겁살의 의미가 있으니까 또 이게 만약에 여명이었다. 남명이면 이게 칠살이 내가 취하려고 하는 관이나 자식이 그렇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일지의 바로 배우자궁에 신이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다양하게 다르게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신자진이 있으면 지살로 있는 거고, 그렇죠? 신자지면 지살로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있으면 망신으로 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사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묘미띠의 신으로 있으면 겁살이라는 의미를 내 배우자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겁살이, 배우자는 나랑 친해야 되고, 나의 어떤 이상이나 뜻을 같이 이뤄나가야 되고,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일원이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이게 어떤, 내가 압박받고 내 걸 뺏어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칠살이면 갑신으로 봐서 갑신도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해묘미띠 중에 갑신이다라고 하면 거의 확정을 해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가미하고 하는 게 11신살이야. 그런 거 없이 그냥 겁살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격도 보고, 십성의 어떤 상호작용, 교호작용, 생극작용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살의 의미도 가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묘미띠인데 갑인생이었다. 그러면 이 갑인의 모습이 그렇죠? 이게 더하는 거지. 간여지동에다가, 그렇죠? 간여지동에다가 아주 센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명이 있으면 어때요? 여명이 있으면 이거를 또 고란이라고도 표현을 해. 근데 여기에 어때요? 해묘미띠로 보면
해묘미띠로 이게 목 운동인데 원래 인호술 운동하는데 얘는 목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늬만 모양만 같은데 알맹이는 전혀 다른.